안녕하세요. 미로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가면을 써도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밀밭의 오리라는 미로리란 이름의 소녀인데요. 머리엔 나비도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자세, 의미 있게 하루를 사는 것. 코로나 동안 하루를 지내며 한일 있게 지내려고 해서 부제목을 의미 있게 하루를 잘 사는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2020년도 봄은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추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스크 낀 모습의 사진들은 한 장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엔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심각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재난 정책을 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2월 28일부터 모든 활동하는 것, 센터나 그림 활동, 정시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만 있는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겁도 나고 걱정도 되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이 숨죽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싶고, 이런 속에서도 기쁨도 나누고 싶었지만, 뭐라고 할 줄 모르고 신께 의탁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나에게 생긴 뜻밖의 꿀휴가라고 여기며 지내보았습니다. 2월 28일부터 5월까지 10권 남짓의 책을 읽었는데요.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간략히 이야기해 보자면 제일 처음에 있는 거가 슬픔은 병일지 몰라라는 책인데요. 입원했을 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더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생활은 아무도 잘 말하지 않고 나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책을 통해 작가가 내가 이랬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아 부드러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책이 이관영님의 바울의 가시인데요.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작가의 성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관에서 실습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장애우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삶의 미덕도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온 뒤를 걷는다라는 책을 이효구님의 책을 보고 도움을 받아 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학 책들과 시집,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저산 너머도 읽었습니다. 지난 봄에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 상황이었지만 집에서도 그림 그리는 것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저에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봄에 그림을 3개 완성하였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터널의 끝 원입니다. 예전의 회복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작품입니다. 고통은 터널과 같아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터널의 끝 2인데요. 터널의 끝 2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때 본인은 이겨내느라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항상 어머니의 마음 또는 성모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연두색빛이 성모님이나 어머니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연찮게도 터널의 끝 시리즈는 시기상 공감할 수 있는 면이 있는 작품 같습니다. 세 번째는 드로잉으로 이런 것을 해보았는데요. 빛이 나는 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맘 알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2020년 쥐띠의 해를 기념하여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림이?
예,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요. 요리와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다 제가 만든 음식들이에요. 네, 두부 스테이크도 있고, 오징어 순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리를 만들면서 느낀 것은 요리는 맛있고, 하는데 재밌고, 다 같이 먹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글쓰기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시를 짓고 있습니다. 제 시는 마인드 포스트를 통하여도 볼 수 있는데요. 연초에 원장님이 알려주셔서 마인드 포스트의 기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이 기고한 시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산책을 하며 느낀 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 온 다음날 산책. 산은 실크 스카프를 두르듯 운무를 두르고 있다. 여기가 이렇게 멋있었나? 초록빛들이 펼쳐져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고맙다. 아름다운 초록빛 생명이 아담한 모습으로 내게 인사한다. 힘을 내어 걷는 나. 시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얗게 산에 이렇게 끼어 있는 하얀 운무를 그렸고요. 풀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잎클로바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포스트 같은 당사자가 하는 신문사가 있어 여러 소식을 알 수 있고 제가 쓴 시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 사람이 그립기도 했는데요. 사람들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가지 일상을 나누며 지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봄의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당을 못 가서 방송으로 부활절 미사를 보았는데요. 교황님이 혼자 집전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언니네가 부활절 미사 방송을 조카들과 함께 봤다고 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황님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힘이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체중 증가와 체력이 약해진 것, 늦잠을 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인증샷으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친한 친구들과 카톡을 통하여 서로의 산책길의 사진을 보여주며 운동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동쪽골 산책을 하고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며 저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잠 자던 것도 6월부터 동료 지원과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다시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름이 되어 해가 길어져서 신체 리듬의 변화로 아침에 일찍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침에 산책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한빌리지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콩나물 심기, 도서 대여,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부서일을 하기도 하여 생활을 계획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책을 통해 얻게 되고 그림을 그리며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덧 익숙해진 마스크. 꼭 필요한 곳만 가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생활. 문화생활을 SNS를 통해 한다는 점.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남겨진 것, 변화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제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코로나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받아온 동료 지원과 교육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림 실력이 굉장히 진짜 전시하셔도 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저희 요한빌리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현주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거 하고 해야 돼요. 아니요, 놓고 하셔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요한빌리지에서 온 장연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의 회복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한 나의 생활 그리고 그 이유. 코로나19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납니다. 고령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혹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이 되고 사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가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또 바깥 생활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마스크를 항상 챙기고 써야 해서 갑갑하기도 하고 마스크 써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좋았던 점은 첫째, 뒹굴거리기도 하였지만 나에 대해 알아가고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둘째, 혼자 시간을 보낼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컴퓨터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핸드폰으로 소설도 읽고 만화도 보고 영화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영어로 된 책도 읽어보고 신문이나 뉴스도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은 엄마께서 저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신 점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너무 무료하셨던지 피아노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하고 말씀하셔서 가르쳐 드린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져 힘들었습니다. 그로써 피아노 연습, 기타 연습, 책 읽기, 뜨개질 하기 등 자기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이 깨지고 잠을 많이 자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도 누워있게 되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드라이브 코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사람 없는 곳으로 나가게 되어 산책을 하게 되었으며 강, 바다, 들 등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세 번째는 즐거움보다는 우울함이 오고 체중이 늘고 운동 부족이 되어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움직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 많이 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다이어트 식단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식사를 하게 되어 반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센터 활동 첫째는 센터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습니다. 콩나물 키우기 키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저는 식물 기르기에는 서툴렀나 봅니다. 그 결과로 콩나물 키우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녹두나무를 키우게 되었고 녹두나무는 성공하였습니다. 센터 활동 둘째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요가 따라하기 또는 다이어트용 운동기구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SNS를 통해 회의도 진행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회원들의 일상도 나누었습니다. 센터 활동 셋째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편지 방향제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와 통조림과 휴지를 나눠주기도 하였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 뉴스도 제작하였습니다. 색칠하는 컬러링북도 나눠주었고 당근과 방울토마토 오이 키우기 키트도 나눠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기위생관리법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안일을 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힘든 일이라도 다같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남긴 숙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해 보자. 둘째, 그리고 센터나 선생님 없이 스스로 증상 관리도 해보자. 셋째,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해보자. 사실 집에서만 생활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이러한 경험을 코로나로 인해 한 것이지만 그 전에도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보고 청소나 설거지도 해보고 집안일이나 빨래 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기, 산책이나 등산도 했었습니다. 그전과 다른 점은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을 하는 행동인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로 위와 같은 여러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집에서 생활하는 법을 키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혼자 증상 관리하는 것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체 생활 금지와 외부 활동 차단, 마스크 쓰기, 손 씻기는 증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극복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느낌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 행복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Try again.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빌리지 팀은 이제 저희 다 개별적으로 발표 자료도 만드시고 가명까지도 준비하시고 발표에 진짜 많은 정성과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요한빌리지 마지막 분이십니다. 김혜진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김혜진 선생님 발표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혜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나누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는 요한빌리지 동료 지원가 김혜진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해보는 발표라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최선을 다해 발표할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의 일상생활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다니고 있었던 센터 요한빌리지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안식처라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나가지 못하게 되니 정말 소중한 곳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빨리 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웃고 서로 도와가며 업무를 했던 날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집에 있게 되면서 저의 일상은 하루하루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책을 읽었으며 어떤 날은 산책을 하였고 어떤 날은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매일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하지 못해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놓고 시간이 남아서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는 시간은 코로나 전보다는 좀 더 늦게 일어났고 푹 잘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식사는 코로나 전엔 아침도 먹어서 3끼를 먹었으나 지금은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점심에 아점을 간단히 먹고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집밥을 먹거나 외식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강아지 산책시키는 일은 예전처럼 계속하였으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집 귀염둥이들 강아지 2마리와 산책했던 사진입니다. 한 마리는 푸들, 한 마리는 믹스견이고 둘 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집은 강아지들을 위해서 1일 1산책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시바카레라는 카레집에서 카레와 크림 파스타를 먹은 사진인데요. 파스타가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덕분에 좋았던 것과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밌게 했던 컴퓨터 게임을 다시 할 수 있었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으며 다꾸, 일명 다이어리 꾸미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했던 것들인데요. 유튜브 보면 금손들이 많아 정말 예쁘게 잘 꾸미시더라고요. 저는 초보라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혼자 일정을 계획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니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출은 자주는 못했지만 가고 싶은 곳이 생각나면 계획해서 가기도 하였고 산책도 자주 하였습니다. 서점에 들러서 책도 보고 퍼즐도 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광주천 산책로를 저희 집 콩이와 산책하다 찍은 사진입니다. 꽃이랑 콩이랑 함께 찍어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담양의 프로방스란 곳에 갔는데 카페 앞에 포토존이 있길래 쌩얼이지만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장미꽃으로 만들어진 하트가 참 이쁘지요? 세 번째 사진은 화순에 있는 한옥 카페에 가서 먹은 흑임자 아이스크림과 단팥죽인데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경치도 좋고 분위기가 있어 저희 가족들이 자주 가는 카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영광의 벚꽃 구경 간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니 코로나 중에도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7월 초에 거제도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1박 2일 여행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갔습니다. 비도 오고 동생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처음엔 좀 힘들었으나 곧 회도 먹고 유명 관광지들도 들르며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엔 점백 고스톱을 쳤는데 원래는 제가 좀 많이 따는데 제가 이번엔 다 퍼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다행히 다들 별탈 없이 건강하게 무사히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었던 것이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식당, 집 앞 나가는 것도 망설여지는 요즘인데 지금 생각해도 여행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찔했지만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에 두 사진은 유명한 카페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확 트이게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매미성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맨 왼쪽의 사진이 저희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이 거제도엔 수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대문집 수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에 가서 풍차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비가 와서 우비를 쓰고 바람을 맞으며 구경했습니다. 저 참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왼쪽 사진은 바람의 핫도그라고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일반 핫도그 같지 않고 꽤 맛있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게장 무한리필 집인데요.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념게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좋았으나 하고 싶은 일을 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야만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때론 누군가가 옆에서 할 일을 했는지 점검해 주지 않아 쉽게 타협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 날에는 멍하니 시간을 흘러보내기도 하고 뭘 해야 하나 답답하고 지루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메모해 놓고 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한 일은 체크하고 하지 못한 일은 구분해 두어 자기 전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잘한 일은 칭찬하는 메모를 남기고 하지 못한 일은 다음에 꼭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니 그냥 머릿속으로 할 일을 계획해 놓는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자주 확인할 수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루 계획을 실패하고 마는 것이 아닌 다음번엔 어떻게 해서 이번에 못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남기고 간 것, 당사자에게 남긴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저에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지 미션을 주고 간 것 같습니다. 항상 밖에 나가서 어떤 기관에 다닌다던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바깥 생활 중심에서 벗어나 집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해야 할 일, 하고 싶었던 일 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혼자서 하루 일과도 계획해보고 실천하지 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신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혼자서 일기도 자주 쓰고 다이어리도 쓰면서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졌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때론 우울한 생각에 빠지게 되어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힘들고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꿈꿀 수 있었던 동기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며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어 라고 저 자신을 이해하며 불편하고 힘든 점도 인정했던 것이 극복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루 계획을 세워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계획도 능숙하게 세워보고 실천 못하면 내일을 또 계획하곤 합니다.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저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나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등 나 자신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언젠간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상대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때론 힘들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 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뜻하고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뜻한다고 하지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잎클로버보다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썼던 지난날처럼 평범한 일상이 고마운지 모르고 행운만 쫓던 우리에게 코로나는 평범한 일상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언젠간 지금 이 순간들도 추억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에 감사하고 또 언젠간 다시 올 평범한 일상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